우리 후보자께서는 무슨 제1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1검 예, 제1검. 뭐 죄송합니다.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신문 안 보십니까? 방송 안 보세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1검 일반적으로는 수사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검사들이. 제가 일선에 나갔을 때 그런데 항상 핀체에 물리면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비리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이 있으면 우리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후보자 마지막에 우리 허영 간사님 질문 중에도 디스커버리 제도 증거의 일방적인 편제로 인한 실체적 정의 진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개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벌권의 국가 형벌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 국민 간에 있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진 게 국가 형벌권의 행사의 과정인데 거기서도 이러한 증거의 일방적인 편제로 인한 사실의 왜곡, 진실의 왜곡의 가능성 언제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 제도에 대해서 본안 재판보다 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한 사람의 무고한 인권의 탄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궁금하고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수원지법 판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어느 기사에 입장이 바뀌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송금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그러한 일방적인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나는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옥중에서의 편지와 부인을 통해서 그런 탄원서가 제출됐고 심지어 연어 무슨 술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술 제공 이러한 주장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주장됐습니다. 변호인들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수원고법 수석부장님이시니까 수원지법에서 벌어지는 재판 중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언론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1심 유죄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저는 그 판결문을 정말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취득해서 봤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변호인과 피고인 이화영이 주장했던 그 회유와 협박에 대한 절절한 요구, 탄원, 적어도 진술 탄핵 주장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는 전혀 있질 않았습니다. 이화영의 소위 변심했다는 그 진술조차도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하질 못했습니다. 자, 주장이 있지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유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 최종심의 대법관이 되려 합니다. 국민들이 온통, 언론이 온통, 아니 이화영이 얘기하는 그 술 어떻게 김성태에게 검사가 대접했다고 하는 그 대목,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그 대목, 그것이 한두 달 있었던 주장들이 아닌데 법정에서 생생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사실조회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죄 선고를 끝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후보자께서 이 사안을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것이 사법적 정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판단이 전혀 없는 재판이 권고돼야 마땅하겠습니까? 법관은 기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보지 못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대법관 후보자로서 더구나 재판 개입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